세 개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게 A랑 다른 걸 칠했다고 생각해봐요. A랑 다른 걸 칠하려면 일단 너랑도 달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걔를 C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칠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되니? A랑 C랑 달라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거야. 너랑 같았을 때는 세 가지인데 너랑 달랐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은 거죠. 뒤에 나온 수용도가 다르지?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는 합의 법칙을 써야 되겠는 거야. 이렇게. 돼요? 구분 짓는 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색칠할 것이 여기 첫 번째 면에 칠했던 거 A와 같은 경우, 이쪽은 A와 다른 경우, 여기까지 됐죠? 그럼 A와 같은 경우라는 소리는 여기 있는 게 A건 B건 C건 간에 D건 간에 각각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똑같다는 얘기다 보니까 얘는 A로 고정을 시키면 돼. 한 가지. 됐죠? 한 가지가 되고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잖아? 그럼 여기 칠할 것은 너랑만 다르면 되잖아. A랑만 다르면 되잖아. 몇 가지 붙어 먹는 거예요? 세 가지만 더 나오면 되죠? 걔는 3을 곱할 거고. 그 다음에 A랑 다른 경우를 하러 가요. A가 있고 B가 있고 A와 다른 경우를 하러 갈 거야. A와 다른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면 너랑 달라야 되고 너랑도 달라야 되고 여기 쓸 수 있는 것이 C랑 D 두 가지 있지 않아요? 그죠? C랑 D 두 가지가 있죠? C랑 D 두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 두 가지를 쓰고 고정을 시켜. C라고 고정을 시켜.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쓸 수 있는 거는 너랑만 다르면 되는 거잖아.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 나와요? 두 가지 나오죠? A랑 C랑만 달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4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7, 7이 14, 84 이렇게 계산하셨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포인트는 그거야. 언제 합의 법칙을 쓸 거냐? 언제 곱의 법칙을 쓸 거냐? 합의 법칙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뒤에 나오는 수형과 다른 상황이라면 합의 법칙을 적용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는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야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합의 법칙을 쓰는 것이 편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합의 법칙을 지금 썼던 거고요. 이게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되게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일일이 해봐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천천히 하나씩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만 극복이 되면 확통 문제 없어요. 경우의 수만 극복이 되면. 이게 극복이 안 되면 망하는 거야. 아무 소용 없어. 이제 3번 하러 갑니다. 제가 이게 붓기가 가라앉지가 않아요. 보톡스 맞은 건 아니고 잇몸이 좀 안 좋아서 내신경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발음이 좀 세지 않아요? 너희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발음이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세게 나가는 것 같고 보기가 불편할 수 있어. 이쪽은 김구라, 이쪽은 원숭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인상을 찌푸리더라도 엊그저께 얘기한 것 같은데 니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1-3번 똑같이 색칠 문제죠. 1-3번 하기 전에 쉬운 거 하나 해볼게요. 쉬운 거.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불러서기 없어요. 교과서나 일반적인 문제집을 보면 RPM 뭐 이런 거 있잖아.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묻는 거 이렇게 있대요. 색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영역의 수만큼 색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다르도록 이제 칠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이 네 가지 색이 있잖아요. 네 가지 색이 있는데 네 가지 면이 있는데 네 개의 색을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색을 뭐 종복 가능하게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얘는 좀 쉬워요. 먼저 한번 해볼까요? 색을 1, 2, 3, 4라고 해봅시다. A, B, C, D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택해도 상관없는데 여기를 한번 택해보자. 보통은 색칠 문제를 보면 면이 많이 부딪히는 것을 기준으로 택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는 편해요. 여기를 첫 번째로 내가 택했다고 생각해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가능성이 다 똑같잖아요. 뒤에 나온 수용도가 같잖아요. 3개씩 같잖아요. 3개씩 같을 거니까 곱의 법칙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을 시키겠죠? 1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3가지로 같은 건데 그 뒷쌍도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2라고 고정을 시켰어요. 3가지가 있겠죠? 된 거죠? 그럼 곱하기. 여기 쓸 수 있는 것은 너랑 달라야 되고 너랑 달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죠? 그러면 3이라고 고정을 시켰어요. 여기 쓸 수 있는 것은 너랑 달라야 하고 너랑 달라야 하고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납득돼요 지금 이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는 간단해요 되게. 12 곱하기 4잖아. 48가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분류사기에 있는 1번부터 조금 까다로워요. 그냥 기사각형으로 그릴게요. 지그재그 뭐 필요 없지 뭐.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있대요. 영역의 수만큼 색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이웃한 영역의 색이 다르도록 칠하는 방법은 색 중복 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요. 보죠. 색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전히 네 개의 색이에요. 네 개의 색을 아무 말 없어도 1, 2, 3, 4라고 했다고 치는 거예요. 맨 위에 칠할 게 네 가지죠. 그래서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아요. 세 가지씩 같잖아요. 그럼 곱하게 될 거야. 고정할 거야. 1번으로. 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가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세 가지가 됐어. 그래 놓고 뒤에 나오는 수용도를 보러 갈 거예요. 여기는 2라고 고정을 시켰어. 여기서 달라. 여기를 눈치채야 돼. 얘가 얘랑 똑같은 경우랑 얘랑 다른 경우랑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를걸? 가령 여기 있는 거를 맨 위에 거는 똑같은 걸 택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똑같은 걸 택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쓸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세 가지가. 근데 너랑 다른 거를 택했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거를 택하는 순간 2랑도 달라야 되잖아. 그죠? 1, 2랑 다 달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 같은 걸 택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택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만 여기 택하는 것은 3하고 4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갈 길이 다르잖아. 여기가 1, 2인데 너랑 같은 경우랑 너랑 다른 경우로 택해야 되는데 여기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한 가지고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두 가지인 거잖아요. 수용도가 뒤에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합의 법칙을 적용해야지 라고 가셨어야 돼요. 그거로 갈게요. 얘가 위에 있는 1과 같은 경우 일부러 꼼꼼하게 푸는 거야. 잘 봐요. 여기는 1과 다른 경우 (1과) 같은 경우부터 볼게요. 1과 같은 경우라는 것은 여기는 1밖에 지금 못 칠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 가지 되죠? 한 가지 and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것은 너랑만 다르면 돼. 너랑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 되죠? 그 다음에 1과 다른 경우를 하러 갈 거예요. 1과 다른 경우라는 것은 1이랑은 달라야 하고 2랑도 달라야 되고 쓸 수 있는 게 3, 4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 거니까 여기는 일단 두 가지 해놓고 3으로 고정을 시켰어.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쓸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냐면 너랑만 다르면 되는 거잖아요. 3이랑만 다르면 되는 거잖아. 3이랑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네 가지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뒤에 나온 수용도가 다르죠? 3이랑 다르는 거 세 가지죠. 미안. 전체가 4개니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앞대가리가 좀 틀리잖아요. 앞대가리가 틀리니까 합의 법칙을 적용시켰어야 돼요. 여기 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6이죠? 이렇게 4 곱하기 3 곱하기 9 얼마냐 이게? 12 곱하기 9 108 이렇게 하셨어야 해요.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고 두 번째 그림은 고정이 되어 있고 회전이 불가능하대요. 회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더 생각했었어야 돼. 이제 보죠. 이렇게 면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다는 얘기는 색을 5개의 색을 칠해야겠다는 소리야. 문제에서 그랬잖아. 면의 개수랑 똑같은 색을 칠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더라도 색을 우리는 1번부터 5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결정해도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면이 붙어있는 걸 첫 번째로 택하는 게 편해요. 됐죠? 여기를 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를 택하기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첫 번째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야.
곱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내가 두 번째로 택할 생각인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켰다고 해보면 네 가지씩 다 똑같을 거라고. 1일 때도 네 가지, 2일 때도 네 가지 이렇게. 그래서 곱한 상황이고요. 여기 쓸 수 있는 것들은 뭐 당연히 네 가지일 거야. 이렇게 2로 고정을 시키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괜찮니? 오케이. 곱하기 여기까지는 상관없지 않을까? 여기 들어있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세 가지?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으로 고정을 시킬게요. 여기서 문제 발생될 것 같지 않니? 여기에서 왜 문제 발생이 되냐면 너랑 똑같은 걸 쓸 때랑 너랑 다른 걸 쓸 때랑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랑 똑같은 거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똑같은 거 썼어요. 똑같은 거 쓰게 되면 이 뒤에 여기 맨 마지막에 이 새끼가 있잖아. 이 새끼가 말이야 너랑도 달라야 되고 너랑도 달라야 되는 거잖아. 쓸 수 있는 게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3개. 그런데 얘가 너랑 다른 걸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른 걸 썼다는 소리는 1이랑도 달라야 되고 2랑도 달라야 되고 쓸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죠. 됐어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정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게 아니구나. 다시 너랑 다른 걸 택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숫자가 너랑도 달라야 되고 너랑도 달라야 되고 뭐랑도 달라야 돼? 얘랑도 달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이 4하고 5 두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중에 4로 고정을 시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게 너랑 또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가지가 된다고. 결국 뒤에 나오는 게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수용도가 다를 것 같아서 여기부터는 합의 법칙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